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은 662호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다양한 기사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정치팀의 이상원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이상원입니다. 네, 사진팀의 신선영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선영입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시사인싸에서 좀 신선한 페이스들인데 그쵸.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사인싸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정치 뉴스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미래통합당의 민경호 의원 그리고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21대 총선 조작론에 관한 기사를 이상원 기자가 취재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토론회인지 집회라고 대본에 써져 있어요. 정체가 뭔지 궁금한데 여기를 취재차 다녀왔다고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5월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개표 조작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 대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름 기네요. 네. 이 분위기가 말씀대로 이게 토론회인지 집회인지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예. 이날 민경호 의원 등 몇 분들이 이렇게 개표 조작을 주장을 하시면서 네. 연단에 오르셨는데, 네네. 총선 조작의 결정적 증거를 밝히겠다라고 민경호 의원이 그 전에 예고했었었죠. 예, 그래서 맞아요. 투표용지를 꺼내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네네네. 사진 봤어요.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중앙선관위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하던 자녀 투표용지를 누군가가 탈취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네네. 예, 지금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네네. 민경호 의원도 도리어 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회인지 집회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회라는 거는 마치 꼭 종교 행사 같았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길래 집회인지 토론회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개표 조작론, 선거 조작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어떤 좀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고, 네네. 굉장히 좀 도박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가령 이날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연단에 올랐는데요. 네. 이게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이게 조작론인지 음모론인지는 물 건너간 문제다. 조작이다. 그러니까 조작이 확실하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콩고나 리비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콩고나 리비아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선거 조작론에 대해서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여기 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안 왔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서운하셨나봐요. 예, 그랬던 것 전화를 같아요. 안 주셔서 서운했나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토를 하는 분위기였었고, 네네네. 청중들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리고 예. 또 이 개표 조작론을 같이 조금 추천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 바실리아 TV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예요. 예. 조슈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이분도 여기 연단에 올라서 네. 한 10분 정도 사전투표 조작론, 이게 어째서, 그러니까 왜 조작인지에 대해서 좀 증거를 몇 개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이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네. 일부는 기도를 통해 게시받았다라고 했어요. 집회가 확실하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이 집회인 것으로. 예. 일부는 기도를 통해 게시받았고라고 했는데 전혀 청중은 이렇게 동요가 없었고요. 정말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당연히 것 기도를 같고. 통해 게시받은 게 예.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와, 네. 그리고 대부분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됐다라고 이렇게 어떤 투표 조작론의 증거의 토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기도를 네네. 통해서 게시를 받는 거고, 일부는 네.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작성을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진지해요. 네. 이 부분이 웃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장르에 웃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한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앞서서 잠시 미래통합당을 살짝 언급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작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미래통합당 같은 반응을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 뭐 그러니까 한때는 뭐 특위를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당에서는 밝혔었고요. 네. 그 선거 조작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은 호의적이지가 않죠. 가령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 뭐 이종석 최고위원 뭐 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부정적인 좀 의견을 다 밝히고 있고요. 조작론은 말도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조금 뜨고 있는 것은 좀 기성 정치권보다는 보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보수 유튜버들은 뭐 본인들 콘텐츠를 통해서 이 조작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사실 보수 유튜브를 뭐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예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처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거를 지지한다고 좀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하실 생각하겠죠.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가령 뭐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조갑재 대표라든지 뭐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김진TV의 김진 씨 뭐 이런 분들은 선거 조작설에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보수 유튜버라고 해서 모두 다 조작설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들과 달리 뭐 신의 한수라든지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곳은 선거 조작론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고요. 두 채널은 지난 뭐 한 3, 4주 동안에 각각 한 그 영상 50개 정도, 50개 이상을 화력을 엄청나게 투입하네요.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두 진영이. 그러니까 조작설의 비판적인 곳과 조작설을 지지하는 곳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공천위원장도 직접 이렇게 유튜브 플레이어로 나서서 가령 뭐 조갑재라든지 정규재, 김진 이런 분들은 문과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어서 약간 새로운 그런 거를 잘 못 받아들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상 이 신의 한수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 두 채널이 지금 선거 조작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축인 셈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좀 보이스가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미묘한 갈등도 있다고요? 이게 뭐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모금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모금이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신청하고 추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민경호 의원이 돈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전달을 하겠다. 이런 모금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강효석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로 6천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월 22일에 모금이 일단 일차적으로 마감이 됐고 6천만 원이 성공한 거예요, 펀딩이? 모였다는 거죠.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후원금 액수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소식을 신의 한수에서 굉장히 조금 크게 이렇게 물론 강효석 변호사라든지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에 어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 유튜버가 돈을 모았었는데 이거 못 준다 6천만 원 못 준다 거론은 안 했지만 어딘지는 다 알 수 있는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모금이 1차가 아니라 더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뭐 100여 곳 정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효석 변호사가 이렇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알렸고요. 그래서 뭐 인재대로만 뭐 4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2차 모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인지대를 뭐 내고 이러기 위한 2차 모금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민경호 의원과 몇몇 의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는 뭐 100군데 이상 소송을 준비 중이니까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상원 기자는 혹시 신의 한수나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조작론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떤지 궁금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돼서 별로 재미가 없고요. 일단.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의 한수는 재밌습니다. 신의 한수는 왜냐하면 10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끝에는 항상 녹용 광고가 나오거든요. 녹용이요? 갑자기 녹용 광고가 나옵니다.
맥락 없이? 예, 18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사셔야 된다. 뭐지? 왜 녹여? 뭐저 아니, 같은 뭐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해야 하겠지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기자가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이 녹용이 왜 1등 녹용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선거 조작론을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 아, 거기가 재밌는 포인트예요? 앞에는 재미없고? 그것만 재밌다고 보시면 돼요. 가세요는 어때요? 가세요는 좀 너무 길어서. 아, 그래요? 분량이 10분 정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거 조작론 자체가 네. 그렇게 뭐 본인들은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녹용 광고 같은 걸 좀 풀어주는 거죠. 이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선거 조작론을 주장하는 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 야당은 아직까지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 선거 조작론이 게다가 지금 보수 유튜버의 진영까지 지금 양쪽으로 가르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조작론을 취재한 이상원 기자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네.